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학과 이용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을 내용은 얼터너티브 메디슨, 즉 이제 보완 대체약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제 환자를 쳐다볼 때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쳐다보는 홀리즘적으로 쳐다볼 필요도 있고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이렇게 시키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양쪽 면을 다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인티그리티 메디슨이 어떤 건지, 그리고 페인이 최근에는 5번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강론으로는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과 페인 컨제션 신드롬, 오버액티브 블라이더 또는 이제 러츠라고 하는 표현과 근골격계 질환 중에 하나인 일리오소아스 머슬 신드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티그리티 메디슨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미국의 의사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MD와 DDS, 즉 이제 닥터 오브 덴탈 서전이라고 해서 치과의사 제외하고도 내추로퍼티 닥터, 자연의학자, 카이로프랙틱 닥터, 오스테오퍼티 닥터들이 서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하게 이제 트럼프의 주치도 DO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어떤 뭐 의사제도 내지는 MD 제도가 아닌 포괄하는 의사제도가 미국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MD와 DC와 DO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한의원이나 이런 오리엔탈 메디슨에서 이 부분을 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간 한번 통합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리티 메디슨은 과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높으냐 또는 의사의 선호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왼쪽에 보이는 이사분면의 것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마인드 바디 커넥션, 마인드 바디 심신의학이죠. 이 마음대로 이제 몸이 움직여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는 마음대로 몸이 아니고 결과라든지 또는 아웃컴 또는 이제 학습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퀀텀 메디슨이라고도 이렇게 진일보되어 있습니다. 즉 양자의학으로 진일보되어 있고 아큐펑처는 특히나 케모테라피 이후에 그 울렁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페인 릴리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아큐펑처가 도움이 된다라고 펀메드에 많이 등재가 되고 있고요. 아큐펑처와 유사하지만 드라이 니들링 하는 IMS라든지 또는 인젝션을 하는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든지 또는 너브에다가 블락을 시키는 너브 블락 이런 것들이 범주적으로 볼 때 찌르고 자극하는 그런 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벌 메디슨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그런 도수교정 치료도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테이션도 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D라든지 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미국 통증 학회에서는 페인을 5번째 바이탈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마스 스코어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 안 될 때는 페이스의 어떤 그런 찡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꼭 판단하게 되어 있고 간호 초기 평가라든지 환자 초기 평가 때 의사들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소매틱 페인 리셉터가 있는데요. 이 소매틱 페인 리셉터는 대개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피부 속을 흐르는 것은 A5이고 속에 있는 건 C5로 보시면 됩니다. A5는 A 베타와 A 델타로 나눠져 있는데 A 베타는 터치하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금방 느껴버리는 것이고요. A 델타는 찌르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찌름에 대해서 차갑거나 또는 찌르거나 후끈대거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온도와 그런 샤프한 트랜스퍼런트 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5는 미케니컬 리셉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케니컬 리셉터가 되게 조인트라든지 또는 시너벨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존재하게 되죠. 머슬 가운데 존재한다든지 페리오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케닉스와 무브먼트와 메타볼리즘과 컨트랙션에 자극이 오게 되면 느껴지는 아주 둔하고 얼얼한 그런 통증을 얘기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페인 시그널이 전해졌을 때 스피노 달라믹 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통증을 우리가 정상적인 저희들이 통증의 패스웨이를 본다면 까만색 블랙박스 속에 보이는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엑토픽 차지가 나와서 시그널 트랜덕션이 되거나 또는
A 베타 파이버라고 하는 것이 스프라우팅이 돼서, 즉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C5에 이렇게 꼬여 들어가서 느껴지는 사람들. 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이렇게 서늘한 느낌들, 비가 올 때 날씨가 안 좋아질 때 A 베타 파이버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A 베타 파이버가 C5로 이렇게 스프라우팅이 돼 있는 사람들, 합선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sympathetic trunk가 이너베이션 돼, C5 이너베이션 돼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열받았을 때, 그랬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어떤 패스웨이 이외에도 이런 까만색 박스에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합선이 된 그런 패스웨이도 통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는 이제 페리아키닥탈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곳에서 세로토닌과 수많은 어떤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를 통해 가지고 페인 시그널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노미 너블 시스템 중에서 심파테릭 디비전과 센소리 어퍼런트 시스템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꼬여가는 그런 통증들이 되고 굉장히 그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잘루트 갱글리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현미경을 확대해 보게 되면 substance P와 글루타메이트가 있으면 플러스, 즉 페인 시그널이 굉장히 어그멘테이션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바가 발현이 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오피에이트가 발현이 되게 되면 자극이 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도 통증을 줄입니다. 그래서 크로닉 페인 시그널을 조절할 때는 가바 에고니스트, 즉 벤조다이아제핀이라든지 오피오이드 리셉터 에고니스트, 즉 이제 우리가 아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SSRI나 SNRI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NMDA 리셉터가 통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발현이 되게 되면 플러스 즉 차지, 즉 통증이 굉장히 증폭이 되는데 이것을 블락시키는 것이 바로 누트리언트 중에서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야스 칵테일 같은 그런 마그네슘 주사가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모식으로 말씀드린 것에 다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약이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통증이 있다 해서 무조건 엔세이드라든지 또는 로컬 아네스테시아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도잘루트 갱글리언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니비션 패스웨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베타 파이버와 심파테릭 트렁크가 C5와 이렇게 스프라우팅 돼서 서로가 인터 액션하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다 같이 쳐다봐야지 통증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시계 모양이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통증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버액티브 블레더가 있거나 러츠, 즉 소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골격계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역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니 오스티오 아트라이티스가 있을 때 헬스 릴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제 통증은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가족이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통증은 아니지만 티나이투스 같이 이렇게 불편한 우리가 이제 이명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도 역시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멘탈 헬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통증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분 장애라든지 정신건강의학이라든지 삶의 질과도 관련이 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당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불편함이고요. 주로는 이제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나 또는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전체 여성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실제로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을 앓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베스티불라디니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블레더 신드롬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블레더 신드롬은 주로 이제 유롤로지스트를 찾을 것이고 베스티블로디니아 부분은 아마 자이네콜로지스트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S가 있을 때는 소변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PVD가 있을 때는 버자이나 입구라든지 쪽에서 자결감 같은 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증상 증후군을 우리가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되게 이제 리뷰 아티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제너럴 페인 시스템을 다 봐야 된다. 즉 어느 한 군데에서의 그 로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물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옵션들은 CBT, 즉 Cognition Behavior Therapy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과 마이오파셜 테라피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뭐 서저리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서저리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제를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약제들을 꼭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을 주로 받지 않는 거가 센시발이나 뭐 트라조돔 또는 이제 렉사프로는 드럭 인터랙션이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떤 조합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펙사나 심발타나 익셀은 SNRI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조다이아제핀도 곧잘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리보트릴이라는 것을 강추하고 싶은데 이것은 엔티 컨벌전트 에이전트이면서 동시에 머슬 릴렉스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보트릴을 페인 메디슨에서는 재활학과나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이로민은 세로토닌을 우리가 SSRI를 쓰면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생약 성분이고요. 유유제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너바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브를 좋아지게 해주는 비타민 물질이다 또는 뭐 이렇게 천연 물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인존스 월트 우리나라에는 노이로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세로토닌 인핸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세로토닌을 줘서 통증을 잊을 수 있게끔 행복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티스 드럭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티스는 되어 있지 않고 의사의 처방으로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SSRI에 비해서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효과는 마일드, 머드리트, 디프레션이나 앵자이티 레벨이 보일 때 통증과 같이 동반돼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약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 뭐 다음과 같고요. 오피드 리셉터부터 시작해서 PKC 같은 패스웨이를 거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야스 칵테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레지멘인데요. 주로 이제 마시라고 하는 그런 10%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비타민 B군과 C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 페인 릴리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PO 제제도 다음과 같이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코엔자임 큐텐이나 디맥은 머스크러스켈레탈의 그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특히나 코엔자임 큐텐을 좋아질 수 있게 하고 비타민 D는 근골격의 전반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영양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펠빅 컨저션 신드롬인데 꽤 많이 외래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펠빅 주변에 유테러스나 오바리 주변에 이제 뱃슬들이 특히나 베인이 이렇게 늘어나서 마치 베리코스 베인이 아픈 것처럼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CTS는 다음과 같은 화살표 모양대로 이렇게 크로닉 펠빅 페인의 중요한 코즈로 알려져 있는 펠빅 베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엔테론이나 메디아벤 또는 베니톨과 같은 그런 천연 제제, 플라보노이드 제제를 써서 우리가 펠빅 컨저션 신드롬을 호전되게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엔테론은 비티스 비니페라인데 이것은 이제 포도씨 추출물로 크게 부작용은 사실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츠, 오버액티브 블레드인데요. 역시 방광 부분이 골반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도 상당히 이제 펠빅 디스컴포트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약제는 베타3 에고니스트와 M3 엔타고니스트를 주로 쓰고요. M3 엔타고니스트는 드라이 마우스라든지 녹내장이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3 에고니스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라 하더라도 알파1 엔타고니스트를 유레스라에 분포하고 있는 알파1 리셉터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르날과 카두라 XLR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불안이 좀 심할 때문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애도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이신데 둘째 아이 출산을 왼쪽 사타구니나 골반으로 타고 가는 통증이 자꾸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한 번 정도는 머스큘러스켈레탈 시스템을 한번 볼 필요 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일리오소아스 머슬은 소아스 머슬과 일리아쿠스 머슬 두 개로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면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로도시스가 되게 되면 소아스 머슬이 단축이 됩니다. 짧아지게 돼서 쇼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홀스파인 MR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일리오소아스 머슬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또는 다음과 같은 X 표시에 나오는 그런 이제 트리거 포인트를 인젝션 해주면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아래쪽 하단에 보이는 그런 세 번째 X 표시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을 하게 되고 다리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인젝션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이제 스트레칭만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훌륭한 모델리티로 교육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친 내용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